목요일 개장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고요. 또 MBN골드 김영민 애니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맨날 보는 매일 보는 똑같은. 네. 자, 정경민 차장부터 얘기해봐요. 저부터요. 네. 보시는 소감이. 뭐 산타가 좀 실종이 됐는데 믿을 만한 수치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예, 환율 1,200원대 후반대를 좀 강하게 지지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다른 조건들은 다 괜찮은데 역시 세금 그 이슈가 모든 수급을 다 이렇게 좀 흩어놨다 그럴까요? 뭐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또 일각에서는 거의 됐을 것이다 한 30억 정도로 네. 좀 그런 소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직 1인당 30억. 네. 한 종목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경솔하게 먼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고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의외로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피날레를 나름 좀 멋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26일 결정이라고 얘기들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다음 주 정도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에 좀 희망을 좀 걸고 있습니다. 네. 김현민 매니저는 네. 차장님 갑자기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더 불안한데요. 긍정은 아니에요. 정경민 일단- 차장은 그냥 불만 섞인 표현을 완곡하게 할 뿐이죠. 네. 아니, 뭐- 사석에서는 막 육두문자 쓰고 그래요. 그죠? 뭐 다 마찬가지죠. 제대로 안 뭐 돼.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요즘에 뭐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주 FMC 회의 이후부터 계속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오늘 미증시가 뭐 이게 뭐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했잖아요. 네. 뭐 우리도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아까 이제 뭐 금투세 얘기는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뭐 유예되는 건 2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남아있는 쟁점이 이제 대주주 요건이거든요. 네. 현행이 이제 10억에서 이걸 30억을 할 거냐, 50억을 할 거냐, 100억을 할 거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100억은 뭐 힘들 것 같고 50억이냐 30억이냐 뭐 둘 중 하나 여야에서 이제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김진표 이제 국회의장께서 여야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무조건 내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과 관련된 이제 이슈 안에서 뭐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것도 잠정적인 이제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뭐 요런 이제 노이즈들이 다 이제 좀 해소가 좀 되고 말씀해줬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좀 사실 좀 진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라도 네. 2022년을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조금 수익률에 대한 이제 뭔가 조금 관리를 좀 해주고 네. 내년을 위한 이제 좀 포석을 좀 깔아놓는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시장은 나름대로 좀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좀 장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그건 그거 그냥 기업만 잘 찾아서, 그죠? 자, 오늘 섹터는 뭘로 갈까요?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네. 뭐 중국에 워낙 코로나 이슈가 세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2023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 규제 혁신 방안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장 후반에 나오면서 그래서 사실 근데 좀 저도 이 말씀드리면서 조금 민망한 게 굉장히 달코 다른 종목들이에요.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나왔던 그 정부의 방안이 제법 구체적이었고 이 종목들을 자극할 정도의 이슈는 그래도 좀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제품화 여기 이제 3대 추진 과정이 선정이 됐고 여기에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여기에 이제 좀 명시가 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달코 다른 종목들입니다만 어제 좀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해당 주요 과제에 대한 이제 세부 방안들이 이제 차차 나오게 될 텐데 뭐 저는 뭐 새해에 또 작은 테마로서 하나는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은 우리가 뭐
봐 오셨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송도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제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뭐 여기에도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 중에 좀 하나가 좀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저는 딱 이제 역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비대면 진료, 이게 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 장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뭐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그리고 AI 디지털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이 법안의 가장 상단부에 쫙 도배가 좀 됐거든요. 그럼 해당되는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의료기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법안까지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중시를 했고요. 뭐 이제 뭐 만성적인 질환 치료제, 의료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늘 좀 뭔가 법안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이쪽이 좀 개화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이게 좀 길게 본다는 뜻보다는 전술적인 그런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 관련주는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망합니다만 좀 뻔한 종목들이 어제 좀 올랐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었던 뭐 인바디나 뷰웍스 이런 종목들도 어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뷰웍스도 많이 떨어져 있군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디지털 영상 기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디지털화된 엑스레이 이렇게 엑스레이, 보시면 편하고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좀 이동식. 핵심적인. 예, 그리고 이제 이동이 가능하면서 이제 동물들도 찍고 뭐 이런 기능으로 좀 이렇게 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병원 관련된 디지털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이지케어텍을 좀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케어텍. 네네. 예. 뭐 사회적인 이슈는 이제 건보료도 조금 많이 손보는 걸로 좀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르죠. 360일 이상 외래 진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수시로 좀 타먹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좀 부과금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취지는 좋죠. 취지는 네. 좋은데 이제 약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체계를 네, 먼저 네, 네. 이렇게 연결시킨다면은 헬스케어 장비 그렇죠. 네, 그런 장비.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AI를 많이 네. 강조하잖아요. AI의 변혁에 대해서 내년도에. 근데 AI와 이제 의료 쪽이 결합이 되면 바이오, 뭐 제약 쪽은 모르겠고 바이오하고 헬스케어도 상당히 꽃을 다시 필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 뭐 뉴지랩 파마, 또 되게 뭐, 종목은 많아요. 네, 루닛 뭐 이런 AI와 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헬스케어 종목들 한번 좀 좋은 호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정책이 잘 정립이 돼야 네네. 되는데 뭔가 좀 자꾸 덜컥덜컥거려가지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사실은 뭐 달코 다른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책적으로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워낙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네. 비대면 진료, 뭐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시세가 좀 더 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테마가 워낙 지금 없는 시장이고 모멘텀에 이제 좀 목이 말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재료라도 주가가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발 이제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음압병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메가 CS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중국의 의료 대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메가 CS가 가장 좀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요 종목처럼 바닥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좀 단기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이고 뭐 종목 이름은 이제 다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저는 비트컴퓨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뭐 오전에 바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좀 대응이 가능한 7,000원 아래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헤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좀 공략을 좀 해보시고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한 8,000원 정도 내외에 7,500원, 8,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AI 의료가 이제 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꼭 굳이 환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간의 이제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게 어찌 보면 방역 당국의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간단한 진료 같은 거는 병원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충분히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의료 복지 차원에서 특히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건보 재정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이 원격 진료와 같은 부분들이 법적인 어떤 제도를 이제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비트컴퓨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고 잘 안 되죠. 이게 당사자 간의 이해타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의사협회 그렇죠. 별로 우리나라는 안 또 이 개인 의료 이 기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공의료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체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늘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더 들어가면 힘드니까 네, 여기서 네. 자 비대면 진료까지만. 그래서 기업은 나왔죠. 이지케어텍하고 비트컴퓨터. 자 그리고 김영 매니저는 오늘 어디 주제? 저는 의약품 관련주들 추격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비슷한 싶은데요. 맥락이 맞아요. 있죠. 뭐 네. 연장선상이고 특히 이제 어저께는 시장이 뭐 되게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컨텐츠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특히 오후장에 뭐 비슷하게 방금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붙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오후장에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된 종목들이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진자가 어쨌든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7차 대유행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정점에 이르려면 또 수주 이상 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중증률과 이제 사망자 비율이잖아요. 네. 중국은 이 사망자 비율이 아직 높지는 않죠. 중국은 이제 이게 통계상에 카운팅하는- 어찌 보면은 카운팅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네. 뭐 이게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화장장이 네.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뭐 그게 이제 붐빈다라고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건 아니다. 네. 라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은 어제 이제 뭐 그 통계를 담당하는 책임자 같던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호흡기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그렇죠. 가지고 사망한 사람만 만 이제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자로 집계가 되는 거고 네. 사실상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걸려서 사망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망자의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중국은 집계를 하고 있기 이게 때문에 통계치가 조금 하여튼 그건 뭐 그들의 방식이니까. 네, 사망자 집계에 대한 이제 신뢰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도 이제 긴축적인 스탠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내년도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이제 둔화 압력이 결정이 좀 된다. 뎁스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을 우리가 이제 기부하겠다 중국에 네네네. 이런 얘기들까지도 미국 이제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압병상 부족이라든지 의약품 사재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에 뭐 그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탑픽 종목으로 부강약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테마는 또 테마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좀 가장 좀 추세가 좀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10,000원 언저리까지는 가격 회복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한 9,600원, 9,700원 요 근처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정임 차장은 여기 또 저는 뭔가를 네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JW 중해제약. 중해제약. 그러니까 요즘에 이 레포트들을 보면 이제 원료,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의 원료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장 좀 핵심적인 뭐 많이 사용하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원료가 뭐냐면 이제 수액, 우리가 링거라고 표현하는 네네. 수액에 관련된 이제 그런 원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중국 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수요가 아무래도 입원 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수액, 그러니까 링거의 이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제약사가 JW 중해제약이고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가격 인상을 좀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 타이밍이 좀 된 것 같고 주가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올해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500억 넘는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4천억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시 좀 정상화가 됐을 때는 충분히 제 자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또 오랜 신뢰 구간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 201선 위에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한 20% 정도 뭐 여유의 룸을 두고 JW 중해제약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들어오는 많은 공산품들이 있죠, 지금. 사실 중국과의 뭐 미국 중국이 불편하다 그래갖고 우리가 중국하고 다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쪽은 왜 화면에 보면은 이게 중국이란다. 주사기 하고 그다음에 요 앰플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리병 다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요. 네. 그 만약에 중국 자체 내에서 자기들 소비할 게 뭐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게 없다 그러면 그럼 가격이 확 그럼 올라가는 우리 거죠. 딸 또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런 영향으로 이 제약주들이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강약품하고 JW 중해제약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